내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 다음 날에도 고급 호텔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상태로 일상의 호사를 누리는 기만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까? 법원에 경고합니다. 내란 부두목, 내란 부우두머리 한덕수가 구속되지 않은 채 호텔을 향유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덕수에게 1차, 2차는 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덕수를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영장재판부 판사들 꼭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란범들에게 자유보행권을 선물한 사법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오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른바 수원 3인방 중 한 명인 장제욱 판사, 장제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외면한 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바로 이 CCTV의 내용입니다.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에는 모른다던 한덕수가 손에 물건을 들고 이 문건들을 나눠주고 있거나 미소를 짓거나 웃고 있거나 불법 비상계엄의 부우두머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CCTV로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재욱 판사는 이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외면한 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정은 내란범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최악의 사법적 방조였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재욱 판사의 형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정재욱 판사입니다. 영장판사 정재욱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을 지난 2월 수원 3인방을 영장 전담 판사로 데리고 왔고, 그 중에 한 명 정재욱 판사가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준엄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장에서 CCTV에 포착된 모습, 입으로는 말리지 못했다며 동정을 구하고 손으로는 내란 문건을 돌리며 그 실행을 도운 그 이중성, 이것이 바로 한덕수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 총리가 내란의 주역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놓고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판부는 법의 엄중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 물론 즉각 법정 구속하십시오. 내란범이 법정을 나설 때 향하는 곳은 고급 호텔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법 정의이자 내란 청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 공개에서 모른다던 한덕수 손에 들린 건 문건이었습니다. 계엄의 밤 CCTV 공개했고 문건을 든 한덕수, 미소 띈 이상민의 모습,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정재욱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고하며 내일은 당장 즉각 법정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선고로 법사위에서 수차례 서영교가 강조했던 공수처 내란 수사권, 법원의 판결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했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 등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법원은 윤석열 체포 방해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수사권 수사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의원단 자그마치 45명 모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전면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판결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 혐의를 관련 범죄로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사실상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서영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 관련 범죄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이번 백대영 부장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들, 법꾸라지들이 그리고 지기현 판사 등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관련해서 의문점을 찍었던 것에 대해서는 백대현 부장판사의 법원의 선고로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밝혀두며 원래 법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의 주거지 중심으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의 군사상 비밀 장소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입을 할 수 없게 하며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했던 윤석열 등 관련해서는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 불소추의 특권 범위도 명백하게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에 제한하는 규정일 뿐 헌법 제84조는 소추, 기소에 해당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하여 내란죄는 헌법상 소추가 가능한 예외 항목일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영장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경원 관련한 나경원 의원은 체포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은 절대로 불법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원래 법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법 집행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우기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의원 등 당시 45인의 사진입니다. 이 45인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며 가서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그 국회의원들 명단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정당했고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아선 그것은 불법이라 여기에 대해서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해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 김영석은 퇴출되었습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뉴라이트 김영석 관장은 애초 윤석열이 잘못 임명한 자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백성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한 김형석,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자격 진짜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관장 자격 있는 자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김영석 관장이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은 정당한 것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감사 기본 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 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 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과 집행,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준과 관리 등 총 14개 분야에서 비위 내용이 적시되었고 해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앉혀놓고 국민의 열쇠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의 해임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함께 짝짝꿍을 했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